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과목의 그 한 축인 가축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보험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데요. 소, 돼지, 말, 그다음에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 이렇게 나누어 있고 이 가운데 16개 축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현재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사 시험에는 3회부터 도입이 됐고요. 현재 손해평가사가 소평가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돼지부터 해가지고 더 참여 범위가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3회 이후에 그 시험에서도 꾸준히 가축 부분이 배점이 높게 배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 편에는 조금 그 생소한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한우, 유구, 젖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주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우라고 그러면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소 정도, 전통적인 소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재래종 소를 얘기하고요. 혈통 심사를 해서 외모에 따라서 제주, 흑우, 뭐 칡한우 이런 그 명칭을 붙여서 기르기도 합니다. 자, 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구 밑에 이제 젖소가 있는데 젖소는 아시다시피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소가 되겠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려면 사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젖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포유류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출산 경험이 없는 소, 그러니까 젖소 품종이 있긴 있는데 출산 경험이 없는 소는 그 젖소라고는 하지 않고 그건 유구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라고 할 때는 출산 경험이 있는 젖소, 대표 품종이 이제 홀스타인, 뭐 이제 얼룩얼룩한 그 소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출산 경험이 있는 암소만 젖소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럼 그 품종의 새끼를 송아지를 낳으면 뭐 숫소 대충 반은 나오겠죠. 그럼 숫소는 어디에 속하느냐? 숫소인 젖소는 유구에 속합니다. 즉 유구는 고기를 얻으려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숫소인 젖소는 그 젖소에서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유를 뭐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키워서 유구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구에는 뭐 교자부라든지 그러니까 잡종이죠, 소위 말해서. 그래 젖소 수컷, 거새우, 뭐 미출산한 젖소 암컷 중에서도 출산 경험이 없는 젖소는 유구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 한우, 유구, 젖소가 한 묶음으로 해서 그 가축재보험에서는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입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수입 쇠고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채로 수입 생우, 살아있는 채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6개월을 기르면 그거는 이제 유구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유구라고 해서 수입한 거를 표시하지 않는 건 아니고 유구 옆에 수입국명, 예를 들어 유구 호주산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6개월간 국내에서 키웠을 때 얘기고요. 6개월 키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수입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수입소 호주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생소한 이름 단어들이 나옵니다. 종모우, 종비누 이런 한자어로 된 건데요. 종모우라면 정자를 받기 위해서 기르는 숫소. 그래서 종모우에는 종모우 한우도 종모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젖소도 종모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한자 세대긴 한데 한자를 배운 세대긴 한데 종모우, 종비누 이 한자를 사실은 이 손해평가사를 공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종모우. 모자가 어미 모자가 아니고 이 모자는 수컷 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숫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종모우가 되고요. 종빈우는 이렇게 씁니다. 빈자가 암컷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종빈우 하면 씨암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돼지에도 쓰고 말에도 씁니다. 말은 뭐 종모마, 종빈마, 돼지면 종모돈, 종빈돈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돼지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돼지는 일단 종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새끼도 잘 낳고, 그다음에 체격도 좋고 뭐 이런 혈통이 좋은 씨돼지, 암돼지건 수돼지건 육성을 해서 이제 기르죠. 그래서 이거를 암돼지, 엄마 돼지는 종빈돈 또는 모돈이라고 하고요. 새끼를 이렇게 낳는 그런 돼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빠 돼지는 그냥 종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종모돈, 아까 말씀드렸죠. 모자가 수컷 모자라고. 그래서 종돈, 종모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엄마 돼지는 새끼 낳는 목적으로 사육되는 이제 어미 돼지를 모돈, 종빈돈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정자를 받기 위해서 기르는 이제 수돼지 이것을 종돈, 종모돈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웅돈은 뭐 이제 웅자가 수컷이란 뜻이죠. 이것도. 그래서 웅돈하면 이제 수돼지를 부를 때 이제 웅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돈이 있는데요. 이 자돈이 뭐 자웅할 때 그 자자는 암컷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자자는 새끼 자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쓰는 그런 자인데요. 한자인데요. 자돈하면 이제 새끼 돼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유자돈,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 돼지죠. 낳자마자 한 달 25일 정도까지를 포유자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를 이제 이유자돈, 뭐 우리 어린 아기도 이제 나면은 그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죠. 돼지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포유자돈, 이유자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게 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가입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포유자들은 어린이가 한 마리당 10만 원, 이유자들은 15만 원 이렇게 보험 가액을 협정 가액을 책정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유자돈, 이유자돈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육성돈이라고 그래서 이 돼지를 기르는 목적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육성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20kg에서 60kg까지 성장하는 이런 단계의 돼지를 육성돈이라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기르면 이제 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창 성장할 단계 돼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육돈이라고 부릅니다. 비육돈은 이제 출하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돼지가 되겠습니다. 무게로 치면 체중 한 60kg에서 120kg. 그러니까 사람 보통 몸무게 60, 70kg 나간다고 그러면 뭐 그 정도부터 해서 이제 2배 정도까지 무게가 나가도록 자라는 거죠. 그걸 비육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장 완료가 돼서 끝나고 판매 단계의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1년 이내에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다 컸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제 사료값만 들어가고 채산성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 치킨 흔히 먹는 치킨은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30일 만에 부화한 지 30일 만에 출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 들으니까 뭐 28일 만에도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차이로 사료값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마 조금 더 당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돼지 분류를 봤고요. 이번에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도 이제 종모마, 종빈마. 종모마는 아빠 말, 종빈마는 엄마 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모마는 씨를 받기 위해서 기르는 순말, 종빈마는 씨를 받기 위해서 기르는 암말. 이렇게 정의는 돼 있는데 하여튼 혈통을 따져서 그 후세를 잇기 위해서 기르는 말이 이제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모마, 종빈마나 이런 종빈후, 종모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것들은 그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른 일반 그 가축과 다르게 그렇게 취급을 해서 가입을 받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그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은 주로 이제 우리가 식육을 말고기를 잘 먹지는 않죠. 이 중앙아시아나 이쪽 그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쪽에 가면 말고기를 뭐 많이 먹더라고요.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도 나오고 하던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고기 집이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뭐 그냥 식도락가들이 찾아서 가야 될 정도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말을 키우는 거는 어떤 용도냐면 이 경마 목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그 육성마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된 말을 육성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되면 마사회에 일단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경주마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 용도는 미정으로 해서 등록을 했다가 이게 커서 생후 한 20개월령, 한 2년, 2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혈통이 인증된 게 서러브렛이라는 그런 혈통이라고 합니다. 경주에 그 출주하는 말들이 마사회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경주마로 이제 뛰게 됩니다. 요걸 이제 경주마라고 하고요. 나중에 경주마가 이제 노쇠하게 되면 그 도축으로 하거나 아니면 번식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경주에서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그냥 쪼락말이라고 하는 제주말 있죠. 요것도 이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 혈통이 아주 좋은 것들을 선발을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말도 이 가축재해보험에서 하나의 품종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처음 태어난 걸 망아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살 될 때까지 이제 망아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숫망아지, 암망아지로 구별해서 그다음에 부르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익숙치 않은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이게 서양에서 많이 더 기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년 정도 이제 지나면 골격도 다 갖춰주고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마라고 하고 다 큰 이제 성마 이렇게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쇠하게 되면 이제 노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소, 돼지, 말을 부르는 종류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축종별로 가입 대상, 뭐 가입 형태 이런 거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우, 유구, 젖소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이것은 생후 15일령 이상, 태어난 지 15일 지나서 그때부터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그러니까 12세 꽉 찼을 때까지 가입을 받고 그 넘어가면 가입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종모우, 모자가 이제 수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빠 말은 같습니다. 같은데 가입 형태가 개별 가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포괄 가입, 개별 가입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돼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새끼 돼지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유돈, 이유돈 못해서 비육돈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포괄 가입 형태고, 이때 뭐 종모돈, 종빈돈, 뭐 비육돈, 육성돈, 자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 가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말은 앞에서 본 대로 뭐 아빠 말, 엄마 말, 종빈마, 엄마 말, 아빠 말이네요. 종빈마, 종모마, 그다음에 일반 말, 경주마, 경주마 가운데 육성마, 경주마 되기 전에 육성마라고 했죠. 그리고 제주마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입 형태를 띄고요. 이때 포괄 가입, 개별 가입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포괄 가입은 어떤 축사 안에 농가에 있는 그 축종, 뭐 소면 소 전체를 그냥 마리수만 세 가지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걸 포괄 가입이라고 하고요. 개별 가입은 개체 하나하나를 다 구별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
1번 말 얼마, 2번 말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가입을 하는 것이 개별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방법서에 약간 좀 이걸 혼동해서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일관성이 없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돼지를 포괄가입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포괄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돼지 편에 가보면 그 개별가입 그리고 일괄가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개별가입은 돼지를 갖다가 모돈, 자돈, 뭐 육성돈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뭐 7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매겨서 다 계산한 다음에 합산을 해서 가입하는 형태를 개별 가입이라고 하고, 일괄 가입은 몇 마리 전체 몇 마리? 500마리? 오케이. 그럼 500마리 곱하기 30만 3천 원 곱해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걸 일괄 가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포괄 가입하고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포괄 가입은 무슨 뜻인가? 이 또 문제가 약간 상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약간 좀 난해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 뜻은 그렇습니다. 포괄 가입은 전체를 한꺼번에 가입하는 거고, 개별 가입은 하나하나의 가격을 매겨서 가입하는 거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품종마다 조금씩 인수 제한사항 가입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5인령 미만은 당연히 인수가 제한되겠죠.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 연 2회 이상 질병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농가는 질병에 관해서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질병이 특약인데요. 특약으로 가입을 받아줬는데 1년에 2번씩이나 사고가 나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질병은 보험 가입을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자주 일으키는 차주는 가입을 거절하죠. 이 보험사마다.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 장기간 경마에 안 나갔다든지 요양을 중이라든지 경마 못 뛰고 경주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또 뭐 6개월 미만의 새끼 말, 그다음에 직전 연도에 수정이 안 된 엄마 말, 그다음에 2년 이내에 번식이 안 된 장애가 있었던 엄마 말, 그다음에 정액 불량 등으로 미수정된 아빠 말, 뭐 그다음에 기타 병상에 있고 노령의 악습, 습관이 나쁜 말 이런 말들은 이제 인수 제한,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소, 돼지, 말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가금이 있고 기타 가축 이렇게 나뉩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했죠. 가금에는 가금은 그러니까 날짐승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관상조, 칠면조까지 가입 대상 품목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관상조 이런 거, 거위, 타조 뭐 농장이 있다고는 우리가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가끔 보긴 하죠. 근데 이게 보험매까지 꿩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참 의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포괄가입 형태고요. 닭 같은 경우에는 닭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계, 그러니까 알 낳는 품종, 전문적으로 알 낳는 그러니까 닭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알을 낳는 것을 이제 종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계는 그 치킨이나 삼계탕용을 이제 육계라고 하고요. 산란계는 달걀을 주로 생산하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제 달걀 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산하는 닭은 산란계라고 이제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종닭이 또 한 부류가 있고요. 기타 닭이 있겠습니다. 이 닭이 종계가 있는데요. 종계는 이걸 사실 알고 나면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종계를 생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하고 일본인가 여기서 종란을 수입을 해서 종란을 부화를 시켜서 이제 종계를 만드는데요. 그럼 종계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다시 계속 부화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2세대 정도 내려가면 품질이 안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계로서 역할을 못해서 다시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그
그 씨앗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그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다고 하네요. 하여간 그 종계가 있습니다. 닭 품종 중에. 자, 가금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가축의 사슴, 양하고 오소리, 꿀벌, 토끼가 그 한 묶음으로 서로 그 묶여서 다닙니다. 그래서 사슴, 양 나중에 바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보상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묶여서 다닙니다. 사슴, 양하고 이제 오소리, 꿀벌, 토끼, 옥굴토, 뭐 옥굴토 이렇게 그 부르는데요. 부르기 쉽게. 오소리도 사실 이 보험이 되는 거가 참 의외죠. 자, 포괄가입이고 꿀벌의 경우에는 양봉과 한봉, 그러니까 토종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종벌, 그다음에 양봉 이 두 가지 종류를 다 가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슴, 양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그 생후 2개월 이상부터 뭐 10살에서 15살까지 가입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뭐 꽃사슴, 뭐 엘크, 레드디어, 사냥, 면양, 그러니까 사슴, 양 종류죠. 이런 것들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소, 말이 같이 묶여서 다니고요. 그다음에 돼지, 가금, 사슴양, 옥굴토 이렇게 묶여서 그 다닙니다. 일단 모든 축종의 공통으로 그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라면 약관에 풍재, 수해, 설해, 뭐 지진 등 이렇게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름은 저렇게 돼 있지만 저 안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 태풍, 뭐 호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수나 밭작물에서 자연재해 했듯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약관상 조금 다른데 그것은 뭐 지금 말씀드려봐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나중에 약관을 찾아서 자세한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는데 그 풍수, 설해 등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약관에. 그렇게 해서 약관에 그거는 뭐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의 폭염이 또 따로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수나 밭작물에서는 그냥 자연재해 다 폭염까지 다 포괄적으로 자연재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축종에 따라서 폭염을 주계약으로 받아주는 축종이 있는가 하면 특약으로만 가입을 받아주는 축종도 있고 뭐 옥굴토 같은 거는 아예 폭염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폭염을 따로 떼서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연재해, 풍수, 설해 등은 모든 축종에 공통적으로 보상하는 그 재해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재에도 보상하는 축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종별로 폭염과 질병과 부상과 전기적 장치 위험 이런 것들은 좀 나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폭염 먼저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축종별로 한번 또 가로로 한번 볼게요. 소와 말은 지금 여기 나열한 이런 것들을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뭐 화재, 질병, 부상, 뭐 전기적 장치 위험 다 보상을 해주고요. 밑에 있는 사슴, 양도 다 같이 보장을 해줍니다. 전부 동그라미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부상 긴급도축에는 뭐 주석을 달았는데 이것은 주계약은 아닌데 단서가 계약을 하면 가입을 하면 반드시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하고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걸 나눠놨는지는 사실 조금 그 의문스럽긴 한데요. 왜 자동으로 가입돼 그걸 특약으로 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하죠. 근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가로로 보면 그렇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폭염의 경우에 소, 말은 보장이 된다고 그랬죠. 사슴, 양도 보장이 되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폭염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자, 저건 무슨 뜻이냐면 가금은 부보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금은 주계약에 들어있는데 특약으로 난 그건 빼겠다. 그러니까 폭염 부보장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경우하고 약간 다르죠. 돼지는 주계약에는 폭염이 안 들어가 있는데 나 그거 가입하겠소 하면은 가입을 하는 거고, 가금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나 그 가입을 안 하겠소, 부보장. 그러면 부보장에 가입하면 이제 폭염이 제외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금의 부보장으로 돼 있는 거는 가금이 여름에 아마 이런 뉴스 자주 나오죠. 이 폭염이 오면 닭이 많이 폐사를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비쌉니다. 이게 보험료가. 그러니까 이걸 나는 잘 관리를 냉난방 시설 잘 해서, 또는 밀식 사육이 아니고 풀어서 키우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나는 폭염을 빼고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좀 싸게 하겠다, 이런 농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농가를 위해서 나온 상품이 폭염 부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클토는 해당이 없고요. 화재는 전부 가입이 된다고,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보겠습니다. 질병은 이제 소말하고 사슴양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돼지 경우에는 질병은 그 특약입니다.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에만 이제 보장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로타바이러스, TG, PT인가요? 이렇게 해서 돼지의 특유한 그런 그 질병을 보장을 해줍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가금은 질병은 그 상품이 없고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슴은 당연히, 사슴양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옥굴토의 경우에 꿀벌이 질병에 약합니다. 최근에 그 꿀벌 많이 폐사했다는 얘기 많이 그 뉴스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거하고 부저병이라는 게 그 양봉에 흔합니다. 토종벌은 굉장히 질병에 강한데 그 양봉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충봉화 부패병, 부저병, 이 두 가지를 그 질병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상, 긴급도축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소말, 사슴, 양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뒤편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장치 위험은 돼지 가금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돼 있고, 소말, 사슴, 양은 이제 주계약에 들어있는데, 전기적 장치 위험은 이 폭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폭염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 폭염 보장을 받으려면 돼지 같은 경우에 이 전기적 장치 위험 특약을 가입을 하고 해야만이 폭염 특약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폭염을 막으려면 그 전기적으로 이 냉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서큘레이션을 한다든지 찬바람을 불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전기적 장치 위험 고장 나서 이게 멈췄다 그러면 순식간에 폐사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을 동시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돼지 경우에 전기적 장치 특약이 필수다, 가입이 필수다. 그 다음에 가금은 폭염 부보장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슴양은 사망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옥굴토 중에 꿀벌은 낭충봉화 부패병하고 부저병이 질병 특약으로 가입하면 보장이 된다. 자, 그러면 긴급도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긴급도축이라고 하면 소말, 사슴, 양에 해당되는 건데, 앞에서 그 자연재해 등 그 사고가 발생해서 이 축종에 도축을 긴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축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축 사유에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상, 난산, 산용마비, 이 세 가지는 이 축종 모두에 해당되겠습니다. 모두 해당되는 공통되는 사유가 되겠고요. 요 뭔지는 지금 설명을 드리죠. 부상은 골절입니다. 주로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이것을 이제 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지골절, 이 다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골절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경추로 이제 이 척추를 얘기할 거고요.
탈골 이게 빠졌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긴급 도축을 해도 되고 이제 그 경우에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산이 있는데요. 난산은 말 그대로입니다. 분만 과정 이상으로 모체, 그러니까 어미하고 새끼에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끼를 낳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이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긴급 도축장으로 보내서 도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욕마비가 있는데요. 산욕마비는 뭐 산욕이라는 말은 좀 흔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정의상으로는 분만 후에 새끼를 낳은 다음에 급격한 비유 개시, 뭐 어려운 그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새끼 난 다음에 젖이 이렇게 불어서 젖이 나오겠죠. 그 비유 개시에 따른 저칼슘 혈증, 뭐 이렇게 그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젖이 많이 나와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칼슘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뭐 대사가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떤다든지 뭐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제 산욕마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세 개 부상, 난산, 산욕마비는 소말, 사슴양 모두 공통되는 긴급 도축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고창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렵네요. 위 내용물의 이상 발효로 가스가 축적돼 발생하는 병, 사고사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급성고창증은 이 말에만 해당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소에만 해당됩니다. 그 소가 반추동물이죠. 위가 4개가 있는 반추동물 우리가 뭐 잘 아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에서 발효를 제1 위에 저장했다 다시 되새김질해서 제2 위에 또 저장했다 3, 4위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발효가 잘못돼서 가스가 발생해서 이게 위에 이제 가스가 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급성고창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질병인데, 그러니까 급성고창증은 질병이긴 한데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사로 분류를 하고 긴급 도축도 합니다. 자, 이제 소의 경우에 이렇게 되겠고요. 말의 경우에 보면 자, 산통, 유량감소, 소 유량감소가 있군요. 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뭐 대사성 질병으로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즉 유량감소는 이제 젖소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젖을 짜야 되는데 이런 이유들, 뭐 유방염이 걸렸다든가 불임, 새끼를 낳지 않으면 이게 젖을 짤 수가 없겠죠. 이 젖소의 운명인데 새끼를 임신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그 회임 기간이 10개월 된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젖이 나오죠. 포유류가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유를 짜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임신을 또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편에서 그걸 처음 난 소, 그다음에 이제 다산모, 다산우, 뭐 노산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런 새끼를 낳는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성 질병 등으로 해서 이제 젖소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거 이제 도태시켜서 도축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말의 경우에 산통, 실명, 불임 이거는 이제 말에만 특화된 긴급 도축 사유가 되겠습니다. 산통은 장기의 벽으로 되어 있는 평활관, 그러니까 평활관이 장기 벽은 평활관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평활관이 경련을 일으켜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게 통증이 반복된답니다. 복통이.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목장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직도 뭐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어떤 목장은 이 산통이 뭐 그 비율이 높은 목장이 있고 뭐 전혀 그렇지 않은 목장도 있고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복통이
오면 더 이상 뭐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도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통이고, 뭐 실명은 경주마의 경우에 이게 그 눈이 안 보이면 뭐 이 경주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경주마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자, 유량감소는 젖소, 산통은 말이고, 실명은 이제 경주마고, 그 다음에 불임은 종빈마.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말의 경우에 불임이 생기면 더 이상 종빈마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그건 도태시켜서 긴급 도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긴급 도축 사유는 다시 정리하면 부상, 난산, 산용마비는 소, 말, 사슴, 양 모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급성고창증, 유량감소는 소에만 해당되는 그 긴급 도축 사유고, 말에는 산통, 실명, 불임이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 시에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한 것만 보면 가축 재해보험 청약서는 일단 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축사 안에서 기르는 거니까 건물 또는 축사의 배치도를 그려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 명세서라고 있는데, 그 소의 경우에 그 앞에 사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에 그 이표라고, 귀표라고 있죠. 그걸 그 생산물 이력제라고 해서 농장별로 사육 개체 현황을 다 등록을 하고 이 이표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없는 경우에 이제 목적물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 명세서는 이제 말, 사슴, 양, 옥굴토의 경우에 다 제출해야 되고, 축산업 등록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오소리, 꿀벌, 토끼의 경우에는 이제 축산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종이 되겠습니다. 말의 경우에는 축산업 등록 허가증 대신에 뭐 사업자 등록증, 마사의 생산자 확인, 제주마 등록 관리 시스템, 경주마, 그 다음에 생산자협회 확인,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의 경우에는 이제 관상조에는 축산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고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 뭐 하여튼 축사면 정식으로 건축을 했든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 임시로 건축물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가설 건축물 매년 뭐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장. 그 다음에 동물 복지 인증 확인 서류 뭐 이런 게 있고요. 기타 서류로 말의 경우에 개체별 건강 진단서 이런 거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와 자기 부담금을 한번 그 축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우이구 젖소는 같이 간다고 그랬고, 종목까지도 주계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의 20%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금이 조금 그 용어가 이게 손해액의 20%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보험금의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폐사, 도난,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 다 보상을 해주는데,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모든 축종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체 결함 보장이 있는데, 이 도체 결함 보장은 뭐냐면 그 도축 시점부터 경매 시점까지의 그 도체 결함, 도체라고 하면 머리, 내장, 다리를 떼낸 이 몸통을 얘기합니다. 소의 경우에 그 도체에 뭐 근출혈, 뭐 근염, 뭐 이런 그 외상 이런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가 발견이 되면 그 도장을 꽝 찍고 그 부분을 떼냅니다. 그리고 경락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소도체결함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보험 가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계약 특약 조건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엄마 말, 아빠 말의 경우에는 가격을 정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정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축의 손해액은 또는 보험 가액, 경제적 가치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가치로 결정을 하는데,
협정보험 가액을 하면 이건 계약 당시에 얼마로 합시다. 유량검정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젖을 내는 이런 소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자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을.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 경제적 가치 500만 원을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나서 이게 경제적 가치가 형편없더라도 협정한 500만 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평가 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은 걸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고, 이게 그 보험법에 나오는 1차 시험에 나오는 그런 용어였죠. 자, 그래서 협정보험 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주계약 특약 조건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축사 특약은 우리가 그 앞선 시간에 다뤘습니다. 풍수재, 설해, 지진의 경우에 50만 원이고 화재의 경우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자, 이제 소의 경우에 그렇고요. 돼지 경우 보겠습니다. 돼지 경우에는 주계약이 돼지인데 전체인데 보험금의 5%, 10%, 20%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재, 설해, 화재가 주계약이고, 이제 질병, 그다음 폭염 이런 것들은 전부 그 특약이라고 했었죠. 질병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20% 또는 250만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그렇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기적 장치 위험, 폭염 이런 것들은 뭐 1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돼지 경우에 이제 종돈의 경우에 그 협정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약을 주계약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그 설해 손해 부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축사가 눈이 쌓이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설해 손해 부보장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축사 화재 대물 배상은 뭐 축사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고요. 설해 손해 부보장을 가입하면 축사보험료의 4.9%를 할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의 경우에 말은 다 해당됩니다. 일단 주계약에 경주마, 육성마, 뭐 엄마 말, 아빠 말, 일반마, 제주마. 보험금의 20%인데 경주마의 경우에는 육성마를 포함해서 경마장 외 30%, 경마장 내 50, 20, 30%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경마장 외라는 것이 경마장 외에서 기른다는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이게 경주를 안 할 때는 제주도 같은데 뭐 목장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마주는 따로 있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수말, 아빠 말의 경우에는 번식 첫해 이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번식 첫해에 이게 제대로 번식을 못했다, 그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입니다. 이 시수말 같은 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뭐 몇 억 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새끼를 생산을 못하면 타격이 큰 거죠. 이제 그런 걸 보장해주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 대물 배상은 살펴본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가금의 경우인데, 가금은 전체인데 뭐 이렇게 10, 20, 30, 40. 그 다음에 폭염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과 100만 원 중에 이제 큰 금액 이렇게 돼 있고요. 풍수, 설해, 화재, 폭염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은 전부 모든 축종에 다 공통으로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전기적 장치 위험이 이제 100만 원 단위 500만 원까지. 폭염 부보장, 협정 보험가액, 설해 손해 부보장, 이것은 돼지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가축, 사슴양하고 옥굴토는, 사슴양은 20%인데 옥굴토는 보험금의 5%가 이제 자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풍수설, 화재,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된 걸 보장을 해주는데요. 특약으로 사망 긴급 도축인데 이것이 이제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그랬죠. 사슴양의 경우에. 그래서 질병 위험 보장은 이제 그 꿀벌이 경우에 낭충봉화 부패병과 부젖병이 그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보험금은 가축이 공이 유사한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들이. 일단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하면 그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보험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이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조금 뭐 막연하긴 하죠. 자, 보험가액은 경제적 가치는 그렇고, 그럼 손해는 보통 전손, 그러니까 전체가 피해를 보면 손해액은 보험가액하고 같겠죠. 그런데 이제 분손 일부만 손해를 보면 손해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한 것이 손해액이 됩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손이겠죠. 전손 또는 그러니까 한 마리당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전체 뭐 100마리를 가입했는데 뭐 50마리가 뭐 폐사했다 그러면 뭐 분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적용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고 발생한 때와 곳에서 시장 가격, 고시 가격 뭐 이런 것들,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뭐 고시 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감안해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값이 적용 가격이 되겠는데, 약관에서는 다시 업무방법서에 좀 위임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업무방법서에 세세하게 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어떤 걸 써라.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격들을 쓰는지. 그다음에 목적물의 수량도 소가 폐사했거나 도축을 했다 그러면 이거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고 잡아줄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물 손해, 즉 보험 목적물 소면 소, 크게 이제 목적물 손해하고 비용 손해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이 보험 사고가 나면 그러면 목적물 손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계산하고 이 비용 손해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원칙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보험이든지 원칙은 비례보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농작물 재보험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부 보험의 경우에 과수사종의 경우에 뭐 고의 과실 뭐 이런 경우에만 일부 보험 비례보상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축사나 이 가축재보험에서는 일부 보험이면 그 비례보상을 합니다. 일부 보험이라면 보험 가액, 경제적 가치보다도 가입 금액이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례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금을 여기다 곱해서 빼주게 됩니다. 1- 자기 부담 비율을 하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초과보험일 경우에 즉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크다 그러면 초과보험이면 비례보상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그 손해액이 아무리 크게 나서도 보험 가액보다 더 쳐주진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더 쳐서 아무리 보험가액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보험 가입 들었다. 100만 원 손해 났다 전체. 그렇다고 해서 내 200만 원 가입했으니 200만 원 주시오. 그렇게는 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생명보험이나 이제 이런 인보험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인보험에서는 이 가치를 사실 매길 수 없으니까 3천만 원짜리 뭐 생명보험 들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3천만 원을 다 주죠. 자, 이 재물보험은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는 주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1-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값이 손해액이 됩니다. 즉 보험 가액 경제적 가치가 100만 원이었는데 소 한 마리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폐사나 이런 뭐 매몰 소각을 안 하고 이걸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할 수 있는 긴급 도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팔 수가 있겠죠. 팔면은 그게 이용물 처분액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제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전손이 나서 폐차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 보험사에서 가져다 폐차를 하거나 고쳐서 중고차로 팝니다. 그게 이제 그 이용물 처분액, 잔존가액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보험가액에서 빼가지고 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100만 원짜리인데 고기 팔아서 200만 원은 벌었다 그러면 2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손해는 80만 원만 본 거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자, 목적물 손해는 그렇게 구하는데 이제 잔존물 처리 비용 같은
비용 손해가 있습니다. 비용 손해는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 중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이거 그 시설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잔존물 처리 비용도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으로 해서 비례 보상을 하고, 여기에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에서 여전히 있고, 2019년도에 돼지 문제가 손해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 이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복수 정답을 4가지나 인정을 해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현재도 어떤 게 정답이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여러 가지 그 손해사정 업계의 그 관행이나 약관 이런 거를 해석해서 제 견해는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제 주장이 처음에는 작년 2019년 시험의 채점에서 정답으로 채택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소송을 하고 행정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됐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잔존물 처리 비용을 구하고 한도 확인을 하게 되겠죠. 2개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손해액이 10% 이내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10%를 초과하면 손해액의 1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목적물 손해보험금하고 지금 구한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합산을 해서 이것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돼지 문제 2019년 5회 시험 문제에서 돼지 문제에서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의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 이 한도를 측정할 때 이거를 그 일부 보험 처리를 한 다음에 한도를 측정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전으로 하는지 후로 하는지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기엔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서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다른 시중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이 논란이 된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비용 손해 5가지 가운데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이 3가지는 비례 보상까지만 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하도록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손해 가운데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보험사가 요청을 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을 비례 보상도 하지 않고 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논란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약관의 조항의 8조 9조에 그 지급보험금 계산, 그 다음에 이런 그 비용 손해를 계산할 때 지급보험금을 준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도 촉발돼서 이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관 같은 건 좀 명확하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업계 관행인지 그렇게 쉽게는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비용 손해,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는데, 잔존물 처리 비용은 그 잔존물 견인 비용 및 상차 비용이 치워야 되니까 이걸 차에 싣는 데까지만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 이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다음 폐기물 싣고 가서 처리하는 거, 소각이나 매몰, 그다음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 고온 고압으로 쪄가지고 기름 빼내고 고기, 그 다음에 골분 이런 거 이제 사료로 쓰고 하는 이런 처리인데요. 그 중에서 렌더링 처리는 비용은 보상을 해줍니다. 유일하게.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은 이제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지출하는 필요유익비다. 그 다음 대위권 보전 비용은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권리 행사를 하려면 이 보존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비용입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은 잔존물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제값을 받고 팔려면 이 비용이 들겠죠. 이런 비용입니다. 기타 협력 비용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예시 문제 몇 문제를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 기출문제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계약자 피보험자의 뭐 및 뭐에 의한 가축 사망으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가축을 사망하게 이르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도살 또는 위탁 도살 맡겨가지고 좀 잡아달라고 하면 이런 거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정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입니다. 정부가 뭐뭐로 인해서 정부의 조치네요. 어떤 조치? 살처분이나 도태권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 이건 4회 기출문제입니다. 식용불가 판정을 받아 권역별 소각장에서 소각하거나 사료용으로 판매, 매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사망축 처리다. 이제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해서 기름 고형분으로 분리하고 사료 공업용 유지, 육골분 생산하는 절차 공정 이거 이제 말씀드렸죠. 렌더링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고객이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보호실로 재청구하는 제도, 재심의 청구. 허위 진술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 이제 기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제3자 행위로 피보험자 손해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그러니까 대신 지급해주고 받을 권리. 이걸 이제 보험자 대위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긴급 도축 보장 축종 소말 사슴량이 있었죠. 그리고 긴급 도축 사유 중에 공통되는 거 제가 강조를 한 거 있었죠. 부상,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그다음에 난산, 산용마비 이 세 가지는 이 네 가지 축종에 공통되는 긴급 도축 사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축재해보험 개요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